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5월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걸이를 팔았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사갔고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 어떤 데를 흡수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건설은 특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JTBC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잠실 롯데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후반대였던 그 목걸이를 사간 건 서희건설 관계자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구매 후 몇 달이 안 돼 6천만 원대로 인상됐고 현재는 8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승엽을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매장 직원들이 최 이사라고 부르던 여성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그룹의 비서 총괄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을 찾은 건 최 이사의 어머니였다고 반클리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제품을 고르고 며칠 뒤 비서실장인 최 이사가 최종 결정과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최 이사 어머니가 찾아와 해당 목걸이를 고른 건 20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연애가 했던 그렇게 구매했다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최 이사의 어머니로 불린 인물은 이전에 다른 제품도 많이 구매한 말 그대로 VIP 고객이었습니다. 말해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50대인데 20대인데 10대같이 보인다. 최종적으로 고른 건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정해온 예산보다 고가라며 고민했지만 며칠 뒤 최 이사는 결국 해당 제품을 사갔습니다. 다음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이 의심을 했죠. 좀 잘했어요. 의심을 했죠. 근데 당연히 나중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차고 나온 건 약 석 달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인 나토 순방에서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방식도 매우 이상합니다. 현금으로 수천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결제했고 구매자 명의도 비서실장의 어머니로 했다는 것이 반클리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녀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적은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희건설 비서실장은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롯데 상품권은 바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다른 상품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거예요. 상품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다시 교환을 해요. 구매처는 롯데백화점 반클리프 매장인데 우선 수천만 원어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 상품권으로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구매를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이렇게 좀 특이한 거죠. 비서실장 최 이사 모녀는 해당 반클리프 매장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귀금속을 구매한 VIP였는데 과거엔 이런 방식으로 결제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반클리프 서버에 기록되는 구매자도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이름으로 계승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몇 단계에 걸쳐 바꾸는 방식으로 경로를 복잡하게 하고 차명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준 판매업자도 찾아내 상품권 세탁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현금을 다른 종류의 상품권으로 바꾸기 전 방클리프 관계자에게 구매 방법을 재확인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서희건설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구매를 승인하자 비서실장과 어머니가 다이아 목걸이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클리프 매장 직원들에게 비서실장 최 이사는 말 그대로 서희건설 관계자로 통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면 컬러링으로 서희건설 로고송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횟수로 문의 쓰고 하니까 전화할 때마다 서희건설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희건설 쓰시구나. 비서실장 최 이사 어머니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물건을 먼저 보러 오고 며칠 뒤엔 모녀가 함께 왔는데 비서실장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이제 한덕수 그때 당시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이거 대가성으로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까지 파악되는 의혹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게 단독 보도가 김충식 씨 그 수첩에 건설회사 서희의 그 이름이 이거 노컷 뉴스인가 보네요.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네요. 김충식의 호가 락천이어서 락천 선생으로 불리는 그 수첩에 서희건설 관계자들 이름이 등장했다. 네. 자, 이게 지금까지 파악된 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합니까?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죠. 복조리 캠프. 전성배 건진법사의 서희건설에 있던 빌딩. 복조리라는 예. 게 그 식당 이름인데 예. 그 법당입니다. 전성배가 그 일본신 모셔놓고 그 무당짓 했던 네네. 그 점집이에요. 거기 복조리에 이제 모이던 사람들이 대선한다고 서희건설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예. 그래서 양계동에 있는 서희건설 빌딩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비선 대선 캠프를 운영해요. 왜 하필 서희건설로 갔냐는 거죠. 그것도 그 김건희와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전성배가 중심이 돼서 그게 이제 서희건설과 김건희, 윤석열 쪽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고 그다음에 그 락천 수첩에 예. 등장하는 서희건설 인사 그 회동 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연결고리고 네. 그다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한덕수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예. 한덕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비서실장 자기가 낙점한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언론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네. 웃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잖아요. 예. 뭔가 불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뜬금없이 들어간 총리 비서실장이 서희건설의 사위 네, 박성근. 네, 박성근 검사 출신. 예.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한 시점, 그 구매 내역이 예. 나온 그 시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윤석열 부부하고 서희건설하고의 관계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또 다른 게이트처럼 이게 예. 파면 또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을 수 제가 있다. 취재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예. 이봉관 회장 같으면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정치권 인사들하고 아주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봉관 회장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속이 뜨끔뜨끔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특징이요. 돈 100만 원도 현금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뭐 중견기업 오너 같으면 씀씀이가 굉장히 좋고 후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분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돈 1,000만 원 현금으로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건희한테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반클리프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정도 되는 거를 그것도 회사 돈으로 개인 돈도 아니에요. 회사 돈을 쉽게 얘기하면은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카드깡은 아니지만 예. 하여튼 상품권을 사서 네네. 다시 돌려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이권이 있길래 1,000만 원도 벌벌벌 떨면서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거금을 썼겠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이긴 하지만 서희건설 쪽에서는 이거 전달이 안 된 거 누가 중간에서 내다봐야 했을 수도 있다. 배달 사고 났을 수 배달 있다. 사고 났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묵묵부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건진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서희건설 쪽에서 이제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제향군인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진이라는 자가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몰랐다. 임대를 할 때. 그러면은 제향군인회에서 만약 계약을 했다면 건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향군인의 이름으로 거기에 그러면은 사무실 임대를 했느냐. 오히려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봉관 회장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사업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인데 그러면 추론해보면 엄청나게 큰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줬겠느냐는 거예요. 예. 다른 것도 줬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걸릴 줄 알았다. 이거 이렇게 해도 안 걸릴 줄 알았다 믿고 그냥 이렇게 뭐 다 한 거 아닐까요? 지금도 걸려도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봉관 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하든 아니면 뭐 사회가 설명을 하든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국민들 앞에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든 시간을 보내면 예. 탈출구는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관 회장 뭐 자기관리 철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 그 부분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돈 쓰는데 벌벌 떤다. 저는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익이 된다면 써오지 않았을까. 건설업으로 회사를 키워온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뭐 증거를 가지고 그랬을 사람이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돈을 허투루 안 쓴다라는 이것이 오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거고요. 서희건설은 MB 때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YTN 그 상암 사업도 MB 때 서희가 수주해가지고 서희건설 건물인가요? 네, 올라갔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공사도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 초대형으로 지으면 공사비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고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이제 교회 공사는 생긴 게 다르니까 견적을 내는 게 좀 특수한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짓는 이 표준 건축비하고 전혀 다른. 그러면 그 교회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쨌든 그 총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시공사는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이제 교회라는 곳이 특수하게도 세금이 다 이렇게 면세되는 이 특수한 사업장의 형태, 현금이 많다는 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예. 그 뒤부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어떻게 이제 불을 축적했는지도 추론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로 피눈물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땅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건설사가 이거를 건물을 올리고 아파트 올리는 방식인데 여기에도 이제 서희건설이 많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권이 막대하게 개입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파헤쳐야 된다. 근데 또 있어요. 시계 5,40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전 본 적도 없는데 저는 이름도 처음 그러니까 들었어요. 저도 이 바르는 바세린이야 뭐야 약간 그랬는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것도 지금 한 사업가가 사서 이제 물론 대리 구매를 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제 특검 측이 확보를 했습니다. 연장선 상으로 서희건설처럼 뭔가 이권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요. 네. 그 이권이 로봇계 사업, 로봇 경호계 납품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봇계 네. 요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1,800만 원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 세력에 심부름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특검 측이 조사할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김건희는 무슨 이런 명품을 이렇게 좋아해요. 명품 저는 바체롱 콘스탄티는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워낙 고가여서 구경하고 제가 이제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게 그 가짜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모조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요. 모조품도. 존재를 아니 아셨군요. 근데 예, 이게 그 시계가요. 굉장히 얇은 시계인데 아주 특수하게 잘 만들었어요. 5,400만 원짜리를 그 VIP 할인, 그러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을 보십시오. 2022년 9월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 요 무렵에 그 그라프 목걸이도 예. 선물 받은 시점이고 또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시점도 네. 여기 네. 무렵입니다. 이때 그 용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에서 명품을 엄청 챙겼다. 명품 콜렉터네요, 진짜. 지금 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건넨 거는 빙산의 진짜 일각이었다. 코웃음 치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많이 돌았어요. 뭘 좋아하는데 거기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바깥에서 선을 달고 줄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다 김건희를 외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럼 지금 나온 게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실제로 몇 개를 받았겠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 거고. 자, 이게 그러면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자, 동생의 장모집에 그러면은 오빠의 그러면은 장모집에 드러났는데 이거 나름대로 숨겨 놓으려고 했는데 들킨 거 아니에요? 네. 숨겨 놓은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김건희가 명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게 한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잖아요. 네. 그런 자가 명품을 받아서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국격을 생각한다면 예. 아예 밑바닥도 안 되고 그냥 지하세계로 들어갈 정도의 국격 유지의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맞습니다. 해외에 가서도 명품 샵을 들린 게 맞아요. 제가 볼 땐 병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끊지 못하는 네. 병 수준인 것 같고 그 최재형 목사 그 동영상에 보면 워낙에 그 명품백을 전달받는 영상에 다들 집중했기 때문에 잊으셨을 수 있는데 그 영상 중에 보면 대기하는 복도 씬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방이 면세 가방이에요. 듀티프리 해가지고 이제 쇼핑백이 있었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을 네, 못했지만 사극에 보면 고관 대작의 예. 집 대문 앞은 문전성시잖아요. 예. 줄이 쫙 다 이제 보찜 하나씩 들고 예. 선물 주려고 기다리는 네. 이게 21세기판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니 그 노란색 두루마리 휴지도 그 영상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비싼 이게 거라면서. 포르투갈 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평생 봐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지만 아니 보면은 아 참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 뭐 혹시 그 뭐 명품 네. 휴지를 참 요긴하게 썼죠. 영상에서 아직도 네. 그 동영상으로는 공개를 못했잖아요. 내용은 저도 공개를 하고 말씀을 예. 드렸으면 장진수 기자랑 앞에 나이 드신 최재형 목사 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가래를 칵칵 해서 그 비싼 휴지에다 뱉어서 앞에다 그대로 쌓아놓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다 예. 됐는데 썼던 거 다시 그게 비싸긴 비싼가 봐요. 아, 그 썼던 걸 다시 펴나요? 네. 펴서 다시 쓰고 재활용까지 하는 아 정말 예 그런 그 영상을 저만 봐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인간성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로 왜 그런지 손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내야 이 네.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뭐 여전히 자기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네. 있다고 하니까 참. 김건희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일가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 처벌에 있어서도 어쨌든 국회에서 할 일이 많으실 테지만
속도감을 조금 더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과 예. 효능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서희건설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걸 선물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바라지 않았을까요? 예, 이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대선 직후이자 나토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뇌물이 있었고 그 인사를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인 건데요. 당시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이 박성근 검사를 인선했다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